안녕하세요.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방법, 그리고 10억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직장을 퇴직하면은 건강보험료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는 50% 회사에서 부담해 주지만은 직장을 퇴직하고 나면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소득은 적어지는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정 시 적용되는 소득과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일단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소득도 있고요, 사업소득도 있고,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적용이 되었지만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은 이렇게 많은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저율과세 소득, 연금계좌에 관련된 소득,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줄이려고 하면은 이런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는 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다 합하면요, 1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 중에 한 10억 정도를 건강보험료 적용되지 않는 소득으로 보관을 하면은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거나 혹은 안 낼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건보료 산정할 때 비과세 상품에서 나오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과세 상품만 이용해도요, 5억 4천만 원 플러스 알파만큼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첫 번째, ISA 계좌가 있습니다.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2천만 원, 5년 기준으로 하면 1억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지 않는 소득이니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세 번째, 조합투자금이 있는데요. 조합투자금은 상호금융조합원이 가입할 수 있고요. 2천만 원까지 저율과세되고 건보료 산정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요. 저축성 보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신형연금, 월적립식, 기타 저축성 보험. 종신형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제한 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 없이 건보료 산정할 때 제외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월 150만 원까지,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1,8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니까 10년 기준으로 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 비과세 적용도 받고, 그리고 건보료 산정할 때 제외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청년도약 계좌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대상이 되는데요. 월 70만 원, 연 기준으로 보면은 840만 원까지 건보료 산정할 때 적용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장병 내일 준비적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하는 군장병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월 55만 원까지, 2년 기준으로 보면은 1,320만 원까지 비과세도 되고요. 건보료 산정할 때 적용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은 비과세 상품만으로 10년 동안 5억 4천만 원 플러스 알파만큼 건보료 산정 시 적용되지 않는 자산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율과세 상품도 건보료 산정할 때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해당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조합내탁금이라고 해서 상호금융조합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조합원은요, 한 만 원 이상의 출자금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상호금융이란 게 어떤 거냐면요. 지역에 있는 농협, 수협, 신협 있죠? 농협중앙회 말고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상호금융에서 가입하는 예금을 조합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예탁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3천만 원까지 거율과세, 그러니까 농특세 1.4%만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과세 상품 같은 경우에는 15.4%의 세율로 과세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4%만 과세하니까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건보료 산정 시 적용되지 않으니까 또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건보료 산정 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소득공제 상품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노란우산공제, 청년주택드림통장. 노란우산공제는 뭐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등과 같이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월 1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하면 1,1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같은 경우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능하고요. 월 1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도 비과세가 되면서 건보료 산정 시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건보료 상정할 때 적용되지 않는 상품 중에 세액공제 상품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상품의 대표인 것은 연금저축과 IRP죠. 연금저축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IRP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두 상품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기준으로는 한 1억 8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건보료 산정할 때 적용되지 않으니까 건보료 낼 때도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죠. 주택연금은요. 수령액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건보료 산정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사실 대출 형태이기 때문에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수령액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데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1만 원만 돼도 1,001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나오죠. 그리고 만약 월배당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배당소득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 상품의 수익률이 연 3%라고 하면은 대상 금액은 한 3억 3천만 원까지 3억 3천만 원 넣으면은 금융소득이 한 9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억 3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예금에 넣어 놓으면은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제외된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연령대별로 어떤 상품이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적용되지 않는지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고 하면은 비과세 상품으로서는 5가지가 있습니다. ISA, 저축성보험, 청년도약계좌, 방병내일준비적금, 종합출자금 대상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런 상품에 일단 먼저 가입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율과세 상품으로서 조합예탁금도 대상이 되고요. 소득공제 상품으로서 노란우산공제, 청년주택드림통장도 미적용 상품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세액공제 상품으로서 연금저축, 그다음 IRP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에 만 35세부터 만 65세 미만이다. 그랬을 때는 비과세 상품으로서 ISA, 그다음 저축성보험, 사업투자금 이런 것들이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율과세 상품인 조합예탁금, 소득공제 상품인 노란우산공제, 그다음 세액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비과세 상품 중에서 ISA 저축성보험 종합투자금에 하나가 더 추가되죠.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반드시 하나 꼭 끼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저율과세 상품 중에는 조합예탁금이 있고요. 소득공제 상품에 노란우산공제, 세액공제 상품에 연금저축과 IRP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이런 건보료 미적용 상품으로서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낸 책,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은퇴 세팅법,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노후 준비 또는 은퇴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퇴직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퇴직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노후 준비, 은퇴 준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